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스타일로 만나는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없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벚꽃 다 하셨습니다 이제? 네, 아직 조금 남았는데 벚꽃 구경 안 하신 분들 그래서 이번 주말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인사들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아, 이제 정말로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로 보니까 날씨도 따뜻해서 반팔 오랜만에 입었는데. 뭐 오랜만에 지난주에도 반팔 입었구만. 아유, 또 우리 범현 혼자 또 반팔이네요. 좀 입어요. 범현 오빠 대보여요. 어제 사이사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네. 예, 뭐 큰 이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변이라고 하면 뭐 글쎄 이변도 없었죠. 거의 뭐 예상대로 됐었는데요. 어저께 뭐 우리 다들 뭐 노원구나 재보궐선거 있었던 곳에 사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예. 아,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사는 지역이 공개가 되면 안 됩니다. 공개되니까. 예. 어제 재보궐선거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만 어떻게 선거 결과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세 곳의 큰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가 있었고 네. 기초단체 및 기초의원 그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단 서울 노원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허준영 후보를 60.4% 즉 28% 차이로 크게 이겼고요. 거의 2배 많이 수박을 나네. 이겼죠. 엄청 많이 근데 더 신기한 건 이제 부산 쪽 부산 영도 지역에서는 김무성 후보가 김비호 후보를 43% 차이로 네. 43%요? 예, 65.7%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더 커지는 건 이제 뒤로 갈수록 충남 부여 청양에서는 이양구 후보가 황인석 후보를 60% 차이로 77.3%로 이겼습니다. 아니, 거기 충남 청양 그쪽은 그 2위 하신 분이 몇 프로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충남 청양에서는 황인석 후보가 16.9%. 그래도 네. 저기 유한구 후보 입장에서는 그 제2의 김종필을 노리면서 충청권의 맹주 역할을 좀 나름 그렇죠, 기대하셨을 거의 텐데 네. 한 80%를 기대하셨을 텐데 기대는 좀 못 조금 아쉬워요. 미쳤네요. 예, 3% 정도 모자르셨고요. 또 이제 특이사항으로 이제 새누리당의 기초의원 및 단체장을 이제 다 쓸어 가셨죠. 새누리당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는 그 무공천을 무공천인데도 무공천인데 이제 다 거의 다 이기셔서. 여당 성향. 네, 여당 여당 새누리당 성향이죠. 그 예. 당적을 갖고 있거나 가졌거나 여권 성향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분이 아주 그냥 휩쓸었죠. 네. 예.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당선하신 분. 예. 아니 뭐 기초단체에서도 한 석도 못 건진 기초단체에서 그런. 한 석도 못 거둬서 정말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선거는 사실 여권의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인데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의 무덤이 돼버렸네요. 뭐- 이번에도 뭐 12곳 중에서 한 6곳 정도만 후보를 내고 후보도 제대로 못 내는 네. 빅 이벤트가 벌어진 노원병 같은 경우는 후보도 못 내는 불임 정당의 오명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정당이 됐어요. 야권 그 127석의 거대 야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국민께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선거 어떤 뭐 특이한 사항 있나요? 재보궐에서 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죠. 뭐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몇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혹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추억이 시작할 조직이 때부터 바람을 못 꺾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는 선거였다. 솔직히 이번 선거 저도 뭐 같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짚어보긴 했는데 잔재미들은 조금 있었어요. 네. 각각의 후보들이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는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대선의 피로감이 좀 진행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선급의 그 엄청난 선거의 재미를 봐서 그런지 이번 재보궐선거만큼은 정말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낸신행 아버지에 묻힐 정도로 그따피에 묻힐 정도로 선거가 재미없었다. 선거 결과도 묻혔어요. 조인성하고 김민희 열애설에. 그런가요? 네. 네. 아니 선거 결과까지도 묻혀버려가지고 다들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야당이 그 종합 상황실조차 설치를 안 했다 그러죠. 그렇죠. 불도 꺼놨더만요. 네. 거기 아예 네. 나오지도 그 않고. 영등포 당사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지도 않고 또 당 대변인은 선거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서면 브리핑으로 대신하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정말 그 민주당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후보조차도 못 내고 단 한 곳도 가져가지 못하는 제1야당으로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라는 정도로 조금 민주당의 참패를 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정말로 그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율도 높았고 네. 그 다음에 전체 투표율도- 투표에 있어서도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쵸. 뚜껑을 사실 기존에서는 그렇게까지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앙선관위에 발표한 공식 뉴스를 보면 네. 30%대를 예상을 했었다고 해요. 네. 전체 투표율. 예, 전체 투표율이. 근데 전체 투표율 자체도 40% 벽을 넘어버리는 바람에 43.5%. 그렇죠. 2000년부터 그 재보궐선거가 시작된 이후로 아마 요번 선거율이 아마 서울시장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 때 45.7%. 예, 그때 이후로 아마 가장 높은 선거율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아마 합니다. 그 사전 투표가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면에서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를 높이는데 사전 투표제 역할이 좀 톡톡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네. 예, 지금 사전 투표율은 그 8%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유효표 43.5%에서 비교해 보자면 19.3%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한 20%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하신 분 중에서 한 5분 중 20% 한 분. 5분 중에 한 분. 이 미리 사전 투표를 미리 사전 했다는 투표한 거죠. 거죠. 대단한 거예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꼭 아직 이제 정확하게 연령별이라든지 계층별 뭐 이런 또 성별 성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전 투표하신 분들이 다 젊은 분들만 투표했다 뭐 이렇게 분석하기는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아무튼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제 내년 총선도 네. 있고 다가오는 10월 선거도 아마 똑같은 이런 식으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아마 각 당에서 후보를 내는 각 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이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영향력 부분들을 앞으로도 또 굉장히 무시 못하지 않을까. 아마도 투표율 확대에 있어서 전에 이제 그 투표 시간을 연장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지, 예전에 그랬죠. 예, 거기에 대한 찬반 토론도 많았는데 아마 사전 투표제가 그 대안으로서 역할을 좀 톡톡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재보궐 선거에서 좀 이변은 없었고 정말 잔재미도 없었는데 우리가 꼭 반드시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했던 국민께 드렸던 약속 특권을 내려놓기 일환으로 예,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때 기초단체장 무공천. 기초단체장을 무공천했죠. 그래서 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예. 공천했죠. 그래서 상당히 불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그렇죠. 거의 여당 성향의 여당 모든 성향, 기초 재보선은 다 여당 성향의 예. 후보들이 당선이 됐어요.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국민분들께서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굉장히 선거할 때는 현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 새누리당에서 발표했던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민주당 후보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천을 했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도 그런 정당이 했던 부분들을 다 꺾고 그 여당 성향의 새누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에게 큰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결과로만 보자면은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을 걸어서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로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관전 포인트가 그나마 있었던 게 이제 가평 군수였는데요. 네. 가평 군수가 이제 여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4명이 난립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가평 지역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여당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곳이긴 한데 여당 성향의 후보가 4명이 난립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좀 어부지리를 하거나 아니면 표차를 상당히 줄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한 자릿수 투표를 하면서 4위에 멈췄어요. 그게 보면 전화 왔는데요? 전화 받으시죠. 녹화할 때 전화를 켜놓으셨네.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네. 잘못한 공식 사과를 하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행사할 때 항상 휴대폰은 진동을 해놓거나 무음을 해놓으라는 진동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울렸네요. 그러니까. 다음으로는 꺼놓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처럼 이게 꺼놓으세요. 무음으로 해놓으면. 죄송합니다. 사과는 짧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다시 또 가평군수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까먹으셨죠? 아니 까먹은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국민들께서 정말 선거할 때마다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큰 이변은 없었지만 그런 선거 하나하나에서 가평군수 같은 경우에 여권 성향의 4명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면서 사실 민주당 가평군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표차를 상당히 줄일 거라고 했었는데 민주당 사퇴를 쪽에서도 했어요. 거기다가 힘을 네. 많이 실었어요. 네. 예, 굉장히- 거기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실었던 걸로 오히려
부산 영도급의 그 힘을 실었던 걸로 조직을 동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력도 많이 동원하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위를 한 것을 보면 역시 국민들께서는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이 다소 불리게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려는 그런 정당한테 역시 믿을 수 있는 수권 정당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한 기초단체장 모공천은 서병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인데요. 당의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서병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공천심사위원회께서 국민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역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얘기가 저는 와닿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름을 걸어서 공천 받아서 네. 떨어졌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진짜. 드네요. 결과론적으로만 네.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네. 얘기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민주당 배지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자는 되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지금 뭐 민주당만 나오면 다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글쎄 말이에요. 저 대선 뭐 이게 뭐 있지? 민주당이 좀 많이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죽고 싶을 거예요, 너무. 이제 근데 또 국민들께서 참 보면은 이번에 새누리당의 그 김무성 후보나 김무성 이제 당선인이죠. 네. 의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이죠, 네, 이제 뭐. 김무성 의원 뭐 4월 26일 날 본회의에서 아마 의원 선거를 선서를 하시니까 이제 오늘부터 의원님이시죠. 김무성 의원님 또 이한구 의원님 예,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 주시면서 역시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상당한 표차로 기대했던 거하고는 상당한 표차로 거의 한 2배 정도의 네. 차이를 네, 굉장히 좀 접전을 바라봤던 여론조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뒤집히는 여론조사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 생각보다 좀 싱겁게 끝나는 바람에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국민께서 새로 신설된 또 새로 시작된 박근혜 정부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희망과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또 거대 야당인 새누리당에게 교만과 자만을 자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보내신 게 아닌가. 그래서 각 정당이 전부 정치 쇄신과 정치 개혁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맞아요. 그 이상일 대변인이 그 공식 논평에서도 아마 같은 얘기 맥락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선거 되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 3곳 중에서 2곳이 원래는 새누리당 거였어요. 네. 그걸 이제 본전치기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에서는 새누리당 자체 내에서는 아마 하나를 더 가져가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본인의 것을 자기들의 그 의석을 2개를 지켰다라는 면에 있어서만큼은 뭐 굉장한 큰 의미를 지닌 그 본전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또 표차로 게다가 그 2석을 다시 도로 가져온 사람이 김무성 그 별명이 뭐죠? 무대의 귀환인데요. 우리 무대의 귀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 국민께서 그 안철수의 새 정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아직도 적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안철수 새 정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안철수의 새 정치 이 부분, 그러니까 안철수 이 의원이죠 이제는 네. 뭐 안철수 후보도 아니죠. 의원이죠. 이제 네. 정확하게 이제 안철수 국회의원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누구나 다 그 예상했던 것처럼 여의도 정계를 이제 드디어 공식적인 첫 발을 디뎠어요. 저는 네. 예상 못했어요. 아 그러셨죠? 네, 저번에 네. 저기 해가지고 저는 예상 못해가지고. 아차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크림. 저는 2개. 예. 나 하나 먹고 하나 난 본전. 난 본전. 완주한다는 거. 네. 예. 그래서 김재선 후보의 완주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 없는 단일 당선. 네, 19일 아이스크림 전에. 갑시다. 네, 19일 아이스크림 전에. 갑시다. 4월 23일이나 22일 부재자 투표 끝나고 나서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완주할 것 같아요. 저는 사전 투표제가 실시되기 전날인 4월 18일. 상큼한 아이스크림 크림 초콜릿 아이스 아니 근데 안철수 후보가 네. 아니 이제 안철수 의원이신데요. 네. 지난 19대 때 야권 단일화를 해서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받은 표가 57%였어요. 네. 근데 단일화 없이 안철수 후보가 60%를 얻어갔습니다. 네. 예, 굉장히 높은 표를 얻었죠. 단일화 없이. 역시 국민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라는 작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을 했고요. 역시 선거가 보면 항상 1번이 바람, 2번이 조직, 그다음에 3번이 인물, 4번이 정책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역시 조직이 바람을 못 이기는군요.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안철수 그 의원이 네. 그 여의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묘해요. 근데 그 시각도 시각이지만 나는 안철수 새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운동 하는 거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당시 이제 후보였는데 안철수 후보 시절에 파란색 잠바를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맞다 그랬죠. 그래서 네. 파란색 잠바는 우리 새누리당 건데 지금 빨간색이 의원장이 계신 곳은 새누리당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에요. 지금. 아니 빨간색도 우리 색, 파란색은 파란색도 옛날 거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빨간색도 우리 색, 파란색은 마음속으로부터 원래 우리 색. 아 그럼 뭐 그 배경으로 있는 흰색도 새누리당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아니, 거네. 빨간색, 흰색 다 우리 색. 그러니까 빨간색은 원래 우리 색, 하얀색은 빨간색 없을 때 입는 색, 파란색은 원래 우리 색. 태극기를 들고 다니세요. 맞네요. 태극기를 두르고 다니죠 태극기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파란색을 입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게? 낯설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성향의 분들께서 아마 그 색깔 때문에 찍으신 분도 꽤 되지 않으실까. 아 그게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략일 아무래도 수도 있을 것 안철수 같아요. 후보가 파란색은 캠프라면 되게 정말 아까운 색깔인데. 그 마음의 본인의 색깔이 후보 있던데.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소구력과 네. 그 안철수 후보가 또 노리고 있는 연령대로 따지면 네. 이제 중장년층 이상의 네. 그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서 네. 그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꽤 오랜 그 예전에 그 한나라당 시절부터 네. 쭉 가져왔던 파란색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항상 그 전부터 했던 얘기가 경제는 진보, 경제는 진보, 그다음에 안보는 보수라는 맞아요, 얘기 많이 맞아요.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굴은 안철수, 그다음에 옷은 새누리 이러니까 굉장히 그것도 꼼수야. 그러고 보면. 예, 아니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후보가 저 옷을 입고 있지 나 계속 이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새누리당을 참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더 보면. 가깝죠. 어떻게 따지면 성향 자체가. 사실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노원병을 선택해 준 거는 어쩌면 새누리당을 도와주기 위한 새누리당한테 좀 새누리당 입당을 좀 제의해 달라는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공이야? 네. 아니 만약에 사실상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부산 정도로 갔다면 굉장히 판이 좀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었을 판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선거는 그러니까 더욱더 좀 이슈가 됐었겠죠. 노원병의 관계 아마 새누리당 쪽에 좀 새누리당 들어가고 싶은데 민주당 자꾸 오라고 하니까 너네들이 좀 잡아줘 뭐 이런 제스처가 아니었을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제 의원에 입각을 하셨기 때문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새정치 말의 형년에 번지르한 새정치에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가 됐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 네, 우려. 그러니까 기대감은 그 겉으로 표방을 했던 새정치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네. 기대감인 거예요. 근데 우려는 뭐냐면 그 새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실체가 없는 이미지 정치로만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까발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안철수의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안철수 후보가 300분의 1이 될 확률도 높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많아요. 근데 일단적으로 볼 때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 전에 다루셨을 때 이제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데서는 이제 무언가 개인이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력으로 무언가를 바꾸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직 안철수는 신당을 창당한다는 얘기를 본인이 안 했죠. 예. 그 안철수는 본인이 이번 선거 치르면서 새정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네. 서민 중산층과 밀착된 생활정치,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작은 정치, 국민의 말씀을 실천하는 낮은 정치.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새정치입니다. 좋은 말은 이제 다 갖다 놓으셨는데 네. 이제 요거를 이제 정말 뭐 아까 우리 경수 씨가 얘기한 대로 신당을 창당을 해서 보여줄지 아니면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보여줄지 아니면 지금처럼 무소속의 노선을 걸으면서 보여줄지는 뭐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이제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근데 정치라는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작지 않나요?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본인 스스로도 네. 이제 금배지를 달고 화환을 받았지만 네. 이면으로는 되게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힘겨루기 안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줘야만 하는 시점인 거예요. 이제는 선수가 아닌 거거든. 그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는 실제 사람이 된 거죠. 의원끼리에서 그렇죠. 자신의 자질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하는 시험인데 실제로 후보 시절과 이전에는 그 정확한 링 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올라와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는
당신이 말했던 새 정치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네. 법인화시킬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안철수 그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새 정치라고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실체가 공약이라든지 뭐를 봤어도 좀 모호하다라는 부분들은 좀 크게 빨리 그 극복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안철수 실패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하시고 아마 안철수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새누리당이 좀 더 분발하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사실은 보내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 민주당 포기한 거예요? 너는 안 돼 하고 포기한 거예요? 아니, 넌 이제서 넌 싫어 이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후보를 내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후보를 안 내시니까 민주당이 아 시험을 치르고 와야지 뭐 성적을 아니, 좀이라도 그렇잖아요. 주는데 그러니까- 시험도 못 치겠다고 시험 포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원서를 내야지 뭘 그렇지, 뭐 아니, 붙여주든지 아니, 뭐. 원서를 내고 나서 시험은 보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을 안 보러 오니까 후보를 안 내고 계속해서 불림정당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자포정당이야 자포정당. 참 그러니까는 뭐 어떤 걸 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박용진 대변인 그런 얘기했죠. 민주당에 대한 정말 그 무거운 민심의 바닥을 경험했다. 더욱더 쇄신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후보 내놓고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번 재보궐선거로서 새누리당이 154석, 민주당은 127석, 진보정의당 6석, 통합진보당 6석, 무소속이 7석으로 늘어났네요. 결국 무소속만 한 석 늘어난 셈이 됐어요. 예. 이렇게 이제 늘어났고요. 앞으로 아마 당분간 글쎄요. 안철수 후보는 새 정치를 보여줄 만한 시간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당분간은 아마 정중동 행보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10월 재보선까지는 안철수 행보가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의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5월 4일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또 반드시 이제 그 부분을 또 조명을 해야겠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과 야권 재개편의 그 방향이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처럼 뭐 좀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정도로 민주당이 이제 존재감이 사라지긴 했지만 뭐 존재감 사라진 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없으세요. 반성하시네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새누리당도 반성해야 돼.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존재감이 더 없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지금 이제 선거 결과도 그렇고 새누리당이 잘한다기보다도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너무 못해주니까 너무 못해. 예, 새누리당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새누리당 반성을 더 하고 더 겸허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 바라보면서 혁신과 자각의 노력, 자성의 노력을 계속 해야죠. 오늘 사과만 계속 하시네요. 반성의 시간을 가지시네. 코세이 반성이세요. 핸드폰도 막 꺼놔야 되는데 핸드폰도 그러니까. 안 꺼놓고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아, 오늘 자기 반성 너무 투철하신데요?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안철수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게 문 밖에 있는 그대예요. 문 열어놓으면 바로 앞에 서 있고 들어오라도 들어오지도 않고 맞아, 그럼 들어오라. 가라도 가지도 않고 그게 맞네. 계속 그 앞에만 서 앞에 있네.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깐족깐족대면서 국회의원이에요. 일반인도 아니고 의원님이세요. 이제는 네, 의원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아니 근데 국회의원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 민주당으로 갈까? 새누리당으로 갈까? 그래서 지금 아직 상임위도 결정하기가 힘들어지실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고 있으니 예, 여기 갔다가 들어오라 했는데 들어와서 이제 우리 좀 와서 같이 좀 뭐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같이 좀 하자 그러면 난 그거는 싫어 그냥 밖에 있을래 니네들이 다 해놓으면 생각해 볼게 이거고 새누리당도 뭐 그 새누리당은 안 불러주나 파란색 잠바 입었는데 우리 문 밖에 있는 그대 그러니까 밥 다 차려주고 이제 숟가락까지 줘서 이제 와서 좀 먹어줘. 나랑 같이 밥만 좀 먹어줘. 이러기를 원하는 거구나. 가서 밥들 같이 하자가 아니고. 아니 밥을 글쎄 뭐 아무튼 뭐 좀 그런데 우리가 어디 일을 하러 갔어도 좀 힘들고 이러면 같이 설거지도 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같이 해야잖아요. 이렇게 딱 그 음식만 딱 먹고 나오면은 욕하거든요 사람들이. 예? 실제로 안철수 노원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관심이 이제 저도 팟캐스트를 하니까 정치에 대해서 실제로 그 후보들을 가서 봐야겠다라 해서 좀 멀리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제가 좀 가까운 좀 멀리 산다는 게 좀 정보가 또 나오는데 하여튼 좀 꽤 오래 대중교통을 타고 뭐 의정부에서 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 좀 달라요. 좀 달라요. 하여튼간 좀 있어. 노들역에서 타시고 마들까지 가셨군요. 왜 그러세요? 하여튼간 아니 나는 가서 노들 봤는데 마들은 좀 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바람의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가서 노들 마들은 봤는데 컸는데.
전 선거 유세를 하시는 계속 이렇게 머리를 계속 이렇게 맞으시더라고요. 헤어스타일 관리가 더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 머릿결이 굉장히 좋으셔요. 샴푸 실제로. 뭐 쓰냐고 물어보지 그랬어요. 아 그럴까? 찰나자 엘라스티스나? 아니 왜냐면 선거 운동 기간에는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사진도 잘 찍고. 사진 되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고. 근데 이게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만 그래요. 그 이후에는 그래요? 사진 찍기도 힘들어요. 예, 누구나. 초상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 그냥 선거 운동 기간에만 그냥 애프터 저기 서비스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고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보좌관들이 이제 또 이제 인해 장막을 걷기 이제 채우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는 참 그 머리를 이렇게 자꾸 만지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이제 경수 너도 이렇게 머리 자주 만지지? 그렇지? 헤어스타일 관리 이게 은근히 잘하지. 만들기가 힘든 그렇지. 머리예요. 예. 되게 비슷한 헤어스타일이잖아요. 한쪽만 이렇게 싹 컬 돼가지고. 지식인의 전형적인 머리죠. 지식인의 전형적인 머리죠. 아 꼼수야 저거. 꼼수. 아. 예, 이제 4.24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정말 그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거는 기대만큼이나 또한 그 더 열심히 하라는 그 자성의 목소리 또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각 정당 다 분발해서 더욱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국회의원님 되셨으니까 아마 그 말로만 했던 모호한 새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정말로 안철수식 새정치가 어떤 식으로 성공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새정치를 많이 얘기하니까 정말로 새정치가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국민 한상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안철수 새정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려고 짧게 뭐 길게 하시죠. 뭐. 아니 오늘 내가 아까 전당대회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다 말 끊으시고 딴 말로 돌리시고 그래서 오늘 저 삐졌어요. 얘기 안 할래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한테는 마지막 멘트 기회 안 주세요? 어? 왜 저한테는 안 주세요? 많이 안 줬어? 네, 이렇게. 난 삐졌어. 너 그래 할래. 아이스크림 하나 빨리 사내세요.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먹어요. 아이스크림이야, 뭐. 엄마는 외계인. 메스킨 라임스. 아, 어디 가요?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어제 술 먹어서 내가. 안 좋았어. I'm the upright. So frustrated. 듣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막말만 쏟아내는 팟캐스트들에게 떠들기만 한다고 다 팟캐스트냐? 마침내 들을 가치가 있는 팟캐스트. 팟캐스트란 이런 것이다. 여의도 없다.